네, 지금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 광복절 사면 명단 발표를 브리핑합니다. 정석 발표는 똑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래, 아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보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용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하여 어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 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치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사 회장, 취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주목됐던 것이 이 정치 인사 중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였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자녀 비리,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용 생활을 해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첫 특별 사면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곧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송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발표를 보니까 예. 한마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평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입시 비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비슷한 시기에 자기 자녀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예. 그 아버지였던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파면도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되어서 아직 만으로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 확정된 징역 2년에서 3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탈주범 지강원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네. 유권 사면, 무권 만기 또는 유권 사면, 무권 파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의원과 그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오늘 정성호 장관의 브리핑을 봤지만요. 오늘 정부에서 사면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네. 민생 경제, 특히 서민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 많은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단행된 사면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계속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이 사실상 멸문지화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연루가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번에 같이 사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후에 호남표가 좀 갈릴 수도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 예상과 반대로 이제 포함이 됐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마 그런 예상은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예상이었을 네.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복권까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는 사면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치 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회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결국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서 함께 봉합하고 국민 대화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폭넓고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된 것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27명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거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권 인사들이 대거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외에도 복권된 이 분들 중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 윤건영 현 국회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범여권 정치권 인사들의 이런 사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 사람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 그러니까 입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지금 그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서 변호사도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것인가? 그러면은 입시 비리를 꿈꿀 수 있는 사람과 입시 비리로 인해서 기회를 빼앗기고 피해를 보는 평범한 청년과 그 부모들을 과연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의 돈을 횡령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라는 글을 불과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사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제가 더 짚어보면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입니다. 네. 단순히 입시 비리로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별도의 추징금도 선고받았었는데 어떤 죄가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춘석 의원. 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정병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동생과 미용사 등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망신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장난친 사람을 사면복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리스마스 특사도 아니고 이제 광복절 특사다 보니까 여기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 예. 자체가요. 그 전제가 유죄가 판결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면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혐의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죄로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았을 때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권한을 고유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식으로 혐의로 따지고 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면이 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뭐 뇌물이라든지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뭐 뇌물 혐의는 그럼 괜찮고 뭐 다른 혐의는 안 괜찮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면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으로도 국민 개개인이 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그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그보다 좀 더 큰 눈으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대화합이라든지 갈등을 좀 복원하고 또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고려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며칠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던 야권의 홍문종 또 정창민 전 의원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지난해 2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중순에 확정 판결이 났었고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했던 말과 좀 배치되는 결심이라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SNS에는 기도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범여권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민심을 두동강내고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나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전부 거꾸로 되돌려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시켜줌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의 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불을 지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이런 민심과 괴리된 결정은 반드시 정치적 후폭풍 내지는 반작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의견 어떤가 궁금하네요. 지금 정치적인 후폭풍 또 민심에 반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국민들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뭐 작년에 뭐 사면권을 이렇게 빨리 행사하면 뭐 남용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 행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면권의 남용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한참 너무 많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에 이어 사면권까지 남용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사면과는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뭐 앞선 정부에서도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진영에 있어서 공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춘 정치인들의 사면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크게 보면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